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별남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2020년 아이폰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스펙팅룸의 IT 소식 같이 가시죠. 애플에서는 2020년에 정말 많은 종류의 아이폰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노무라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2020년에 나올 아이폰 12는 두 가지의 일반 버전과 두 가지의 고급 모델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아이폰 12 라인업은 5.4인치와 6.1인치의 스크린 사이즈, 그리고 여기에는 아이폰 11과 같은 듀얼 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라인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아이폰 12의 베이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이폰 12 프로는 6.1인치와 6.7인치 모델로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할 예정이고, 여기에 TOF 센서도 함께 탑재된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아이폰 12를 구매할 때 5G 모델과 4G 모델을 따로따로 각각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2의 전체 라인업이 4G 모델과 5G 모델로 각각 출시를 한다는 말인데, 현재까지는 이 5G와 4G 버전의 디자인 같은 차이점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어서 새로운 이름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4가지 모델이 출시가 될 경우 5.4인치 모델은 아이폰 12, 6.1인치 모델은 아이폰 12 맥스, 그리고 다른 6.1인치 모델은 아이폰 12 프로, 마지막으로 6.7인치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불리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5G 모델이더라도 네이밍이 5G가 붙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폰 SE2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노무라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아이폰 SE2, 그러니까 아이폰 9은 2020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인업에 대한 좀 다른 유출 정보가 있는데요.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 좀 알려드릴게요. 로젠블렛에서 나온 정보인데요. 애플에서는 아이폰 12에 총 6가지의 라인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벌써 좀 뭔가 다르죠? 방금 말씀드렸던 아이폰 12 라인업은 4개였는데 여기에는 2개가 더 늘어났어요. 좀 알기 쉽게 6가지의 라인업 리스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저렴한 모델은 6.1인치 아이폰 12, 그리고 그 상위 모델로는 5.4인치의 아이폰 12 프로인데, 프로는 4G 모델과 5G 모델이 따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좀 희한한 게 이 12 프로에 듀얼 렌즈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좀 신뢰성이 떨어져 보이죠? 이어서 다음 라인업은 바로 아이폰 12 프로 플러스입니다. 맥스가 아니라 플러스예요. 스크린 사이즈는 6.1인치의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4G 버전과 5G 버전으로 구성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입니다. 자료에는 6.1인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6.7인치가 맞는 것 같아요. 12 프로 맥스는 가장 고가로 6.7인치의 스크린 사이즈, 트리플 렌즈, 그리고 오직 5G 모델만 있을 거라고 합니다. 라인업이 좀 혼란스러운데 갤럭시처럼 플러스가 들어가 있네요. 애플에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라인업을 구성할까요? 이건 좀 뭔가 애플답지 않긴 하네요. 그리고 아이폰 12는 내부적인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디일렉에 따르면 개선된 배터리 회로 보호 모듈 기술이 적용돼서 더 얇고 오래가는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PMP라는 기술인데, 아이폰 12에 이 기술이 적용되면 현재보다 약 50% 작고 얇아진 배터리 보호 회로를 탑재하게 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안에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어서 더 큰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G가 들어가면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한데, 그런 점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배터리 보호 모듈을 공급할 업체는 바로 국내 반도체 기업인 ITM 반도체라고 합니다. 현재 아이폰 11 시리즈의 배터리 보호 회로를 공급 중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소식도 있는데요. 맥스와인 덱이라는 리포터에게서 나온 정보입니다. 애플에서는 현재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120Hz의 디스플레이나 5G에 적합하도록 배터리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핀이나 솔리드 스테이트 같은 혁신적인 기술은 아니지만 현재보다 약 5%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배터리의 총량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의 크기가 같더라도 밀도가 더 높아서 사용시간이 좀 더 긴 거죠. 바로 얼마 전 갤럭시 S11 플러스에 5000mAh라는 정말 큰 사이즈의 배터리가 탑재된다는 정보가 있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 S11도 향후에 있을 120Hz의 주사율이나 이런 5G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 생각에는 2020년 스마트폰 회사들은 이런 여러가지 신기술에 맞춰서 이 배터리에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네요. 이어서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2020년에 출시할 가장 최상위 모델은 센서 시프트 안정화 기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기존 흔들림 보정 기능인 OIS를 대체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아이폰들에는 이 흔들림을 보정하기 위해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술을 사용했었죠. 기존의 OIS는 렌즈 내부의 요소를 모터를 이용해서 이동시키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 센서 시프트 기술은 렌즈는 고정하고 이미지 센서를 내부에서 이동시키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도입으로 애플에서는 좀 여러가지 변화를 줄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폰 11 프로에는 이 망원과 광각에는 이 흔들림 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지만 이 초광각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는 초광각에도 이렇게 흔들림 보정 기능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디퓨전의 발전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디퓨전이라는 기술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이폰 11 프로에 3가지의 렌즈가 들어가 있죠. 사진을 찍으면 이 3개의 렌즈와 내장된 AI 연산을 통해서 가장 좋은 사진을 뽑아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장을 찍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사진들을 모아서 한 장의 최고의 사진을 만들어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 시프트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보다 훨씬 더 발전된 디퓨전 기능을 볼 수 있겠죠. 카메라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최근 애플에서는 아이폰의 사진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영국의 스펙트럴 엣지라는 스타트업 회사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좀 특수한 방식으로 이미지의 품질을 올려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진을 찍을 때 적외선을 이용해서 사진을 한 장 더 찍어주는 건데, 이 적외선을 이용한 사진이 일반 렌즈로 찍은 사진에 적용이 돼서 기존 이미지보다 좀 더 선명하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적외선이라 저조도에서 찍을 때 특히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최근 카메라에 많은 스마트폰 회사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데요. 얼마 전 유출된 갤럭시 S11에 들어갈 사각형 카메라 범퍼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가 나오기 전만 해도 스마트폰 뒤에 커다란 카메라판이 들어간다는 건 정말 극혐이었는데 결국 그 인덕션이 출시를 하고 이제는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도 않죠. 아무튼 초반에는 그렇게 욕을 하더니 결국 다른 회사들도 따라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얼마 전 중국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폰 회사 오포에서는 언더스크린 전면 카메라를 선보였는데요. 전면 카메라가 화면 뒤에 숨겨져 있는 형태입니다. 추후에 이런 기술들이 좀 더 안정화되어 아이폰에 들어가게 된다면 노치가 없는 그런 정말 깔끔한 화면을 볼 수 있겠죠? 제가 지난번 2021년에 나올 아이폰 중 적어도 한 가지는 포트가 없는 아이폰이 출시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포트가 없으면 일단 충전할 때 여러 가지로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 관련된 뉴스들을 보니까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들이 꽤 있었어요. 포트리스의 좋은 점은 더 커진 내부 공간, 더 나아진 방수, 더 깔끔한 외관, 그리고 보안이 더 좋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보안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포트가 없으니까 유선으로 연결 자체가 안 돼서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보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체크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아이폰의 보안을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정말 무서운 소식이죠. 원래 아이폰 하면 보안에서만큼은 정말 최강자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아이폰을 4S로 렌더링 시켜서 데이터나 기타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이 사용 가능한 건 아니고요.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되거나 하는 그런 법적인 상황에서 아이폰의 데이터가 전부 추출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아이폰이 다 뚫리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아이폰 10까지 전부 뚫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패드에서도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심지어 패스워드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범죄자가 아이폰을 써도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조사를 하다가 한 분석가가 쓴 글을 봤는데, 애플에서 이 포트를 없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안을 뚫으려는 시도들 때문이라고도 해요.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노무나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2020년 아이폰 5G 모델 중 가장 저렴한 아이폰의 가격은 약 900불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5G 스마트폰 안에는 신호를 잡아주는 라디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장치가 들어가게 되면 아이폰의 가격이 약 75불에서 125불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물론 애플의 마진도 포함된 금액이고요. 가격에 대해 밍치코도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2020년 5G 아이폰들은 큰 폭의 가격 인상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5G 아이폰은 모델에 따라 약 30불에서 100불 사이가 추가된 금액으로 출시될 거라고 합니다. 애플 치고는 나름대로 좀 상당한 가격 인상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아이폰 12에 대해서 나온 정보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나오려면 한 10개월? 그 정도 남았지만 그래도 나온 정보들이 꽤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소식이 나오면 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